저는 Q&A 시간에 많은 학부모님들이 현장에서 현장이 가정이겠죠. 가정에서 자녀들과 벌어지는 여러 가지의 이슈들을 얘기를 많이 듣고 싶거든요. 그래서 짧게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서 우리 최 교수가 얘기를 했듯이 이게 현상이다. 인터넷 과몰입, 사이버 과몰입, 너무 많은 용어들이 있죠. 디지털 과몰입. 뭐 게임이라는 표현은 좀 조심스러워서 요새 우리 게임 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이렇게 공격을 받기 쉬운데요. 저희 소아정신과 의사들의 관점은 뭐냐? 사실은 기존에 갖고 있는 어떤 아이들의 선행 문제가 현상적으로 디지털과 사이버 과몰입 그거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만든다. 그 요인을 찾자. 그래서 최 선생님도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이제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제 그런 이슈인데요. 그래서 이미 과몰입에 빠진 아이를 어떻게 끄집어서 너 왜 이렇게 몇 시간째야? 너 뭐 내일 학교 어떻게 갈라 그래? 뭐 이러다가 병 생기는 데는 다는데 엄마가 뭐 강연 들어보니까 뭐 눈도 나빠지고 뭐 허리도 나빠지고 뭐 거북목 생기고 너 머리도 뭐 나빠지고 그런다는데 언제까지 할 거니? 라는 것은 애들은 다 이제 반사시킬 준비가 되어 있죠, 귀에서. 반사판이 다 귀에 있는 거예요. 또 시작이군. 안 들어요, 그때부터는. 그런 이야기는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봤자 손해예요, 부모님들. 체면만 구기고, 우리 엄마, 아빠는 나하고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다를 그냥 이렇게, 아예 그거에 대해서 굳게 만들어, 그 확신을 더 굳게 만들어주는 그런 행동이시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다. 애들이 모르지 않거든요. 애들이 모르지 않는 이야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디지털 과몰입 관련된 이슈는 이렇게 그냥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시간 관리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일단 이용 시간을 협의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지켜지냐 안 지켜지냐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일단은 협의를 해야 돼. 어떤 부모들은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제가 다 해봤어요. 그런데 안 돼요. 그러거든요. 근데 해봤다라는 그 얘기 속에는 해놓고 엄마가 메인테인, 유지를 안 하는 거예요. 말은 던지죠. 그런데 그거를 실제적으로 얼만큼 잘 관리 감독하고 그 룰을 따르게 하느냐는 또 부모가 에너지가 많이 드는 일이거든요. 근데 지속성에서 부모님들이 힘이 딸리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한테 영양제를 드려야죠. 힘을 계속 유지하게 꾸준히 화 안 내고 집요하게. 아이들은 미성년자이고 부모의 결국은 용돈도 받아야 되고 부모한테 사랑도 받아야 되고 아직까지는 집을 나가면 있을 공간이 없기 때문에 부모한테 잘 보여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부모님한테 통제당할 준비, 관리 감독 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애들은. 그런데 문제는 부모님들이 아이한테 뭐라고 통제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세요. 애가 나 미워할까 봐. 내가 그동안 애한테 해준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이거 통제하면 애가 나한테 화를 버럭 내고 갑자기 나를 공격하면 어떡하지?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진짜 자잘한 거, 뭐 치마 길이, 뭐 헤어스타일, 힙합 바지 입고 어쩌고 그런 것들은 통제를 쉽게 하는데 정말 중요한 이슈들은 통제를 또 안 하세요. 그리고 아이한테 물어봐. 너 뭐 학교가 마음에 안 든다는데 뭐 제주도로 갈래? 어, 대안학교 갈까? 그걸 왜 애한테 물어봐요? 그런 중요한 결정은 절대 애하고 의논하시면 안 돼요. 중요한 결정은 애한테 결정을 미루시고 자잘한 거에 부모님들이 통제를 하시거든요. 거꾸로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벌써 소통이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 자율적으로 애가 선택하게 해야 될 것들은 굉장히 선택권이나 자율성을 존중해 주되 선을 딱 넘는 행동을 할 때는 빨간 신호등을 스탑 사인을 딱 주셔야 돼요. 그게 몇 살 때부터 이루어져야 되냐면 만 두 살 때부터. 근데 그거를 안 하다가 갑자기 사춘기가 돼서 할래니 그게 먹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한 줄 이용 시간 관리라는 거에 이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있어요. 발달학적인 거, 언제부터 아이를 자율권을 줘야 하며 언제부터 또 통제를 시작해야 되느냐, 훈육을 언제부터 해야 되느냐, 체벌 안 하고 뭐를 안 들고 언제부터 훈육이라는 게 들어가야 되느냐가 이제 여기서 들어있는 건데요.
꾸준히라는 게 방점입니다. 합의한 시간을 있으면 약속을 했어요. 행동 우리가 계약을 맺으면 그걸 꾸준히 감독하고 상호 소통을 해서 왜 안 지켜질까? 어떤 부분이 어렵지? 그러면 애들은 대부분 시간이 너무 짧아요. 다른 애들은 하루에 뭐 3시간 안 되는데 왜 저는 2시간밖에 못 해요. 다른 애들은 1시간 반 안 되는데 왜 저는 1시간밖에 못 해요. 주말에는 마음껏 하게 어떤 집들은 하던데 왜 나는 못 해요. 계속 애들은 친구들 핑계를 대죠. 저는 그럴 때 그래 증거를 가져와 봐 라고 얘기하죠. 저는 계속 아이들하고 이제 집안에 화이트보드가 있었습니다. 저희 애들은 이제 다 크고 군대도 다녀와서 지금은 이제 그럴 이유가 없지만 정말 어릴 때는 전쟁을 치렀어요. 그래서 화이트보드에 맨날 이렇게 쓰게 해서 하고 애들이 뭔가 원하는 게 있으면 그걸 함으로써 얻는 이득 3가지만 한번 우리 얘기해 볼까? 이런 톤으로 3가지를 한번 적어보자. 야, A 제가 이제 아들이 둘인데 A라는 아들과 이제 연년생이거든요. 둘이 딱 나와서 적게 해요. 적는 순간 내가 이걸 왜 엄마한테 하고 싶다고 얘기했을까 후회하게 만드는 거죠. 김빼기 작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합의하고 시간을 지키고 관리 감독하는 데에는 어떤 통제도 물론 필요하지만 거기에는 아이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근데 의견을 얘기하는 순간 아이들은 내가 과하구나. 그걸 자가 모니터링이라고 하거든요. 아, 내가 조금 많이 하는구나. 아, 내가 사실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고 친구 핑계를 댔지만 사실은 친구들이 나보다 더 많이 하는 거는 또 아니었구나. 우리 반에 스마트폰 나만 없어. 그러는데 사실은 나만 없는 게 아니었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스스로 계속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들이 이 이용 시간 관리와 규칙을 정하는 거 유지하는 거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빼서 그래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공간입니다. 저희 이제 진료실에서 어떤 아빠 엄마가 와서 방에서 도통 나오질 않고 최근에 뭐 생일 선물로 노트북을 사줬더니 방에서 나오질 않고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노트북을 그럼 방에서 쓸 수 있게 그냥 냅두셨냐고 그랬더니 아니 그럼 노트북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고 그랬더니 절대 안 된다고 공동 공간으로 옮기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과 별개로 어쩔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안 보이고 모니터링이 안 되면 자기도 모르게 빠져들게 돼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 어릴 때는 인터넷이나 그러니까 컴퓨터나 노트북들이 우리 스마트폰은 저는 끝까지 안 사줬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거는 이유가 있어요. 저하고 협의한 거를 깼기 때문에 이제 스마트폰을 철수시키는 걸로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에 애들이 동의를 한 이유를 조금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스로들이 문제점을 심각하게 느끼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거실에 두고 데스크탑을 사용을 하게 했고요. 그래서 이용 공간 관리 지금 혹시 청소년 아이를 두신 자녀 중에 방 안에 컴퓨터가 있다면 오늘 당장 가서 거실 밖으로 끄집어내는 것부터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건에 따라서 물론. 예. 그리고 디지털 디톡스 시간을 늘려야 된다. 디지털 단식 시간인 거죠. 그러니까 이 디지털 기계에 빠질 틈이 없게끔 어떤 그런 대면 활동을 많이 늘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이제 학원으로 뺑뺑이 돌리고 그런 게 아니라 뭔가 다른 활동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게 보면 애들이 그 정말 별로 달리 할 게 없어요. 밖에 나가서 우리나라 그 땅도 좁고 또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갔다가는 뭐 그러니까 집안에서 이제 계속 있게 되는데 그러면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어떤 다른 활동이라도 함께 해야 되는데 이제 거기서 그런 가족 간의 소통이나 뭐 거실에 식탁에 나와서 하다못해 뭐 간식을 같이 먹는다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맞벌이인 경우라든지 또는 사실 부모님들도 스마트폰에 은근히 빠지신 분들이 많거든요. 스마트폰을 계속 달고 지내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모든 것들을 스마트폰 홈쇼핑 뭐 카카오 택시도 스마트폰으로 부르지 앱으로 모든 걸 다 하는 지금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엄마는 손에 핸드폰 들고 있으면서 왜 나보고 나만 하지 말라고 해? 라고 할 때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모든 게 연동돼 있다.
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가족이 함께 디지털 디톡스 시간을 늘려야 된다. 그래서 외식을 나간다거나 어디 밖에 나갈 때 한강공원 산책을 나가거나 그럴 때는 스마트폰을 함께 다 두고 밖에 나가는 건 어떨까를 합의를 보는 것이죠. 소아정신과 상담에서 정말 아까 지루해서 최양녕 교수가 지루해서 달리 할 게 없으니까 게임이라도 한다, 사이버 SNS를 한다,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잖아요. 정말 그런 일이 많습니다. 정말 게임이 뭐 엄청 좋고 뭐 SNS가 정말 재밌어서가 아니라 그냥 계속 그냥 습관적으로 관성적으로 접속을 하고 띠링띠링 울리고 깨똑깨똑하면 그냥 확인하고 즉석으로 답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거죠.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은 그 단식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정말 100만 년 만에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집에 두고 병원을 출근했어요. 그랬는데 예전 같으면 굉장히 불안했을 텐데, 야, 오늘 내가 정말 고요한 하루를 보내겠구나라는 생각에 이렇게 반강제적으로 디지털 단식을 하게 된 그날에 대해서 굉장히 기쁜 날이 있었는데, 정작 이제 지금 집에 있는 저희 25살짜리 아들이 너무 불안해진 거예요. 엄마가 스마트폰을 놓고 갔는데 오늘 하루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제 연구실 번호를 어떻게 알아가지고 제 연구실로 계속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정작 하루 종일 외래에 있었거든요. 연구실에 전화를 받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애가 막 제가 들어오자마자 엄마 오늘 하루 어떻게 보냈어? 스마트폰 없이? 그래서 너무 고요하게 잘 보냈지? 너도 한번 해봐. 스마트폰 일부러 놓고 한번 출근해봐. 아니 등교해봐. 그랬더니 우리는 그러면 큰일 나.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큰일 나긴 뭐가 큰일 나요? 그냥 인스타그램 접속 못하는 것 때문에 큰일 날까요? 밥 먹다가 사진 인스타그램에 올리지 못해서 큰일 나나요? 그걸 안 했을 때 그 어떤 고요한 기쁨을 느끼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디지털 단식을 아이하고 함께 하는 한번 연습 그런 시간을 한번 정해놓고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정말 최근에 아까 인사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진단서를 써야 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이제 제가 이제 치료하는 아이들은 저희가 치료하는 아이들은 좀 취약한 아이들이다 보니까 사회성도 좀 떨어지고 살짝 눈치도 없고 조금은 이제 경계선 지능이라 그래서 조금은 그 다른 아이들보다 판단력이 약간 떨어지다 보니 사이버 공간에서 이용당하기가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리고 개인정보를 자기도 모르게 쉽게 내주면서 자기의 아이디로 막 다른 아이들 무슨 해킹하고 그 나쁜 사진 올리는 그런 주범이 돼 있는 그 아이가 이게 경계선 지능의 IQ가 한 80 가까이 되는 그런 아이였는데 일반 학교를 다니죠. 그런데 애가 살짝 이제 그 좀 떨어지다 보니까 지적 수준이 약간 저하돼 있다 보니까 일반 아이들한테 어떤 타겟이 된 거예요. 쟤는 좀 속여 먹어도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아이의 이름으로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그 아이 이름으로 막 여자 사진을 막 올리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이 아이가 어떤 학폭의 성폭행의 가해자가 된 거예요. 사이버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이 되면서 문제가 된 겁니다. 그걸 밝히기까지가 시간이 이제 오래 걸리는데 그동안에 이 아이는 너무 고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진단서도 쓰고 뭐 해서 결국은 그 나쁜 그룹이 이 아이를 이용한 거다라는 게 이제 밝혀져가지고 다행히 어떻게 잘 해결이 됐는데 이 아이가 이제 사람을 못 믿게 되고 그 학교를 다니지 못하겠다. 자기는 다 친구들이 무섭고 모든 친구들은 다 자기를 이렇게 이용해 먹는 그런 아이들 같다라고 하면서 그 학교를 전학 가려고 했던 그런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 노용이라든지 사이버 피해 청소년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예방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부모님들이 사실 미리 기민하게 대처하고 들여다봐야 되느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소통의 문제가 먼저 있어서 과몰입을 한 거냐 아니면 과몰입 때문에 애들이 부모하고 대화를 단절하는 것이냐 이제 이게 참 문제인데요. 결국은 소통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 애들이 인터넷으로 소통의 어떤 대상을 찾아요. 익명의 대상 특히. 친구들하고도 사실은 만나서 이야기하거나 뭐 비대면으로라도 이야기하면 좋은데 그게 익명에서 이제 찾는다는 거. 그리고 유튜브 같은 공간에서 비슷한 막 그런 영상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푼다거나 이제 그럴 때 아이가 이제 그 오프라인에서 뭔가 만족이 떨어질 때
온라인 공간에서 자기의 어떤 심리적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거나 어떤 위로를 찾거나 친밀감을 얻거나 이제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뭔가 많은 일들이 있겠지 않겠습니까? 학업 부담, 뭐 친구들로부터의 은근한 따돌림, 뭐 친구가 뭐 괴롭혔고 선생님하고의 갈등 그런 거가 있을 때 집에 와서 솔직하게 빨리 털어놓고 문제 해결점을 찾는 그 대상이 부모여야 하는데 그게 친구거나 어떤 사이버 공간에서 이 지식인 뭐 그런 데다가 물어보죠. 이런 경우를 제가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러면 거기 뭐 채택률 99%가 답변 달리고 그런 거 보면 가관이에요. 거기 보면 마지막에는 그래도 소아정신과 전문의와 상의하세요. 뭐 그렇게 써놓는 사람들은 그래도 다행이죠. 근데 거기서 이제 조언이랍시고 해주는데 아이들은 그걸 듣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러는데 아까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문해력 나오지만 아이들이 많은 범람하는 인터넷 정보 속에서 이게 얼마나 신빙성이 있고 진짜일 가능성이 몇 %고 이건 가짜고 이거는 뭔가 내가 이걸 따랐다가는 문제가 되고 그런 것들을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디지털 문해력이거든요. 근데 그런 문해력이 없는 상태에서 정보는 너무 범람하고 있고 너무 쉽게 접근성이 용이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은 이 아이들이 가짜와 진짜를 걸러낼 수 있는 그런 판단 능력, 그런 것들. 그리고 내가 지금 뭔 짓을 하고 있지? 내가 왜 심각한 문제가 생겼는데 엄마 아빠한테 오픈을 안 하고 내가 왜 여기서 사이버 공간에서 이러고 있지? 라고 스스로가 자기를 통찰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걸 메타인지라고 하지요. 메타인지를 키우는 그런 능력이 가장 선행돼야 된다라는 게 어떤 오늘 어떤 강의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 QR 코드에 보시면 이 책자가 있고요. 책자에 이제 강의록이 나와 있을 텐데 거기에 인터넷 이 주소 링크를 넣으시면 제가 작년에 7개월 전에 디지털 시민 특강 엄마 아빠가 먼저 듣는 디지털 시민 교육이라 그래서 이 굉장히 영상이 그래도 쓸데없이 유튜브 채널인데도 KT에서 만들어 주셔가지고 너무 퀄리티가 높아요. 그래서 저도 찍어놓고 이거는 공중파에서 방송해야 될 정도로 퀄리티를 제작했는데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잘 만들었고요. 그 사례들도 굉장히 풍부하게 나오는데 거기에 사이버 피해 본 청소년들의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꼭 영상을 한 번쯤은 보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이제 좀 몇 가지 캡처를 해서 갖고 온 건데 디지털 이제 일상이에요. 이제 더 이상 뭐 어떻게 저희 아이들 제가 옛날엔 스마트폰을 수거했지만 이제는 못합니다. 아마 그때로 제가 돌아간다 그러면 지금 시대라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관리 감독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많이 했을 텐데 애들 말인즉슨 엄마 우리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안 될 것 같아. 시간 어플도 깔아보고 뭐도 해보고 했는데 심지어 그 스마트폰 안 되는 아직 그 뭐죠? 그 인터넷 연결 안 되는 그런 것까지 다 막 사주고 그랬었는데 안 돼가지고요. 결국은 투지폰으로 그냥 딱 폴더폰으로 이제 바꿔주고 스마트폰을 수거하고 제가 6년간 보관하고 있다가 다시 주려고 그랬더니 그 기계가 너무 낡아서 새로운 걸 사달라 대학 들어가면서 그래서 결국은 새로운 걸 사줬던 기억이 납니다. 제 방에는 초등학교 4, 5학년 때 제가 수거했던 그 스마트폰이 아직도 있어요. 기념으로 제가 갖고 있어요. 돌려주지 않은 스마트폰이. 근데 어쨌든 아이들이 스스로가 통제할 수 있는, 스스로가 저한테 줄 수 있는, 부모한테 엄마 나 아무래도 내가 문제가 아니라 이 기계가 문제인 것 같아. 그걸 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제가 뭐 어떻게 애들한테서 뺏었겠습니까? 잘 때 몰래 가져갔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았고요. 아이들이 스스로 반납할 수 있게. 안 되지. 결국은 이게 스마트 기기의 문제야. 너희들은 잘못이 없어. 이제 그런 어떤 메시지를 준 거죠. 그래서 디지털이라는 게 그만큼 무섭다. 저도 스마트폰 안 갖고 간 그 하루가 저의 하루를 굉장히 아주 고요하고 환자들한테 더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집에 와서 얼마든지 한두 시간 시간 내서 다 확인하면 되는 것들이거든요. 굳이 옆에 끼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한번 해보세요. 너무 좋더라고요. 뇌가 아주 클리어해진 느낌이었습니다. 순수해진 느낌이 아니라 뇌가 굉장히 복잡하고 멀티태스킹에 그냥 특화된 뇌에서 뭔가 한 가지에 몰입할 수 있는 집중력이 굉장히 강화된 그런 날이었다라는 걸 제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다 이제 아는 내용이시고요. 코로나가 그렇게 됐고 사이버 폭력이 이렇게 많이 늘었다. 학교 폭력으로 이제 코로나 학교 안 가니까 학교 폭력은 오히려 줄었었었는데 이제 사이버에서 애들 만나고 그러면서 거기서
뭐 사이버 왕따라든지 사이버 피해라든지 뭐 그 핵 그 보이스 피싱이라든 그 피싱 같은 것들 그런 것들에 많이 낚여서 애들이 막 엄마가 돈 대신 내주고 막 그랬던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성범죄도 우리 10대가 이렇게 21년도 10월 현재 이제 통계인데요. 10대가 상당히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고 이게 그 유튜브 채널에 이 디지털 시민 교육, 부모님들을 위한 교육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이 부분은 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문해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미디어 콘텐츠들을 얼마나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그것들을 자기만의 관점으로 정립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유튜브 보시면 너무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 이제 이상한 영상 하나 콘텐츠 클릭하면 유튜브가 어때요? 알고리즘의 노예가 돼서 그 계속 추천해 주죠. 그럼 아이는 편향된 그 내용을 계속 보게 됩니다. 정치적인 것도 그래요. 어떤 진보적인 영상 또는 뭐 굉장히 좀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그 사회적 관점에 대한 얘기를 하나 이렇게 어떤 이상한 가짜 뉴스 올린 사람이 하면 관련된 뉴스를 계속 보게 되니까 사람은 이게 사실인 걸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순간 우리 어른들도 이거는 내가 지금 너무 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균형적인 시각을 내가 얻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이거 균형된 다른 어떤 관점은 한번 어떤가? 그렇게 해서 일부러 알고리즘을 본인이 막 변형시켜서 자꾸 균형을 맞추려는 밸런스를 맞추려는 노력을 하셔야 되거든요. 어른도. 근데 애들은 뇌가 아직 완전히 공고하게 솔리드하게 발달이 완성된 상태가 아닌데 얼마나 이게 영향을 많이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님들께서 유튜브를 어떤 채널을 보고 있는지 어떤 채널을 구독하는지 애가 주로 알고리즘에 의해서 어떤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추천 영상으로 뜨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셔야 돼요. 정말 끔찍한 일이 나중에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에 막 그런 별풍선을 막 했다가 뭐 몇천만 원을 물어내야 되는 그런 초등학생도 제가 봤어요. 부모가 결국은 애가 반성문 천장 뭐 쓰고서는 뭐 그냥 어떻게 잘 무마가 됐다라는 그런 경우도 봤는데 그뭐 그런 그런 VJ 뭐 그런 VJ한테 막 쏴가지고 초등학생이 그랬던 일도 있는데 그걸 부모가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런 부분들이 아이한테 없기 때문에 부모가 일단 문해력을 키워줘야 된다. 아이들이 스스로 정립을 하겠습니까? 부모하고 함께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의 문제점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려줘야 된다. 테크니컬하게 기술을 잘 사용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얼마나 그거를 판단하고 통합하고 윤리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는 영상인가, 문제가 있는 이 SNS 인가를 잘 판단하고 자기 개인정보도 노출되지 않으면서 잘 사용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디지털 문해력이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OECD 국가 중에 37개국 중에 35위라고 합니다. 이건 니아에서 한국지능정보연구원에서 2021년도에 발표한 자료예요. 너무 놀랍죠? 모로코보다 살짝 위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이 우측 상단에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디지털 문해력을 청소년 디지털 문해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가족 간의 소통이 더욱더 중요하고 안타깝게도 그 SES 그러니까 사회 경제적 수준과 비례해서 이 디지털 문해력이 연관이 있더라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서 우리가 특히 우리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좀 사회 경제적 수준이 취약한 그런 청소년들이 특히 가짜 뉴스나 디지털 컨텐츠를 정확하게 판단할 능력이 부족할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좀 타겟팅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캠페인이나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키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부모하고의 진솔한 소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아이가 자꾸 익명의 사이버 공간에서 소통을 구하는 행동 이면에는 부모 자녀 간의 신뢰가 두텁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아까 최학령 교수도 말했지만 여러 가지 이런 그 디지털 몰입이 여러 가지 그 전두엽 기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 뇌 기능에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디지털 디멘치아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전두엽 그 부분인데 전두엽이 담당하는 부분은 실행 기능이라는 그런 전두엽의 기능이 실행 기능을 담당하는데 여기는 자기 조절력, 참을성, 감정 조절 능력, 계획하고 추론하고 조직화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떨어져 있는 애들이 ADHD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떨어져 있으면 사실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을 때 그걸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즉각 해야 되는 거예요. 막 너무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불안해지고 뭔가 바로 안 하면 견딜 수가 없어서
뭔가를 조금 미뤄두고 정말 더 중요한 거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하고 싶은 거를 조금 뒤에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족 지연 만족 능력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 디지털 미디어에 노출이 많이 돼 있는 아이들은 그 부분이 많이 떨어져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쇼츠 같은 영상, 그러니까 이 15분짜리 동영상도 보기가 힘들어서 쇼츠만 보는 애들도 있잖아요. 몇 초짜리, 1분 이내. 이게 지금 심각해요. 그래서 쇼츠 보는 걸 정말 조심해야 된다. 짧게. 그리고 막 그것도 1.5배속으로 막 빨리. 왜냐하면 긴 거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컨텐츠 만드는 그런 사람들도 물론 잘못이 있지만 그거에 또 우리가 소비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문제점들. 그래서 이게 실행 기능을 다 마비시킨다. 그래서 디지털 단식을 하면 막 정신없었던 것이 이렇게 좀 정신이 조금 이렇게 이 주름도 잘 갖춰지고 디지털 디멘시아로부터 예방할 수가 있는 뇌가 된다라는 것을 애와 함께 앉아서 함께 의논하고 이런 뇌도 좀 보여주면서 영상도 이런 영상을 찾아봐도 돼요. 뇌가 어떤 기능을 하는가에 대한 거를 함께 의논하는 그런 자리들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대안활동 이런 것들은 뭐또 자전거 타는 거 좋다 그랬더니 자전거 그럼 배워야 되나? 뭐 태권도 배워야 되나?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예체능 활동을 하면 된다. 정적인 아이들은 운동 되게 싫어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밖에 나가자 그러면 너무 싫어하면 그 아이하고 뭐 만화책을 읽고 또는 뭔가 책을 읽고 집에 앉아서 OTT 영상을 보면서 함께 보면서 OTT 영화를 보면서 함께 토론하는 거죠. 뭐 오늘 무슨 영화 볼까? 그러면서 이제 아이의 관심사를 알게 되거든요. 애가 무슨 장르를 좋아하는지도 모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부모로서. 그런 부분들. 애가 공포 영화를 좋아하면 함께 보면서 엄마가 좀 무섭더라도 야, 너는 공포 영화를 좋아하는구나. 뭐 이제 그런 이야기도 좀 나누고 함께 요리도 많이 하고요. 요새는 요리 좋아하는 청소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보드게임도 집에서 할 수 있는 꼭 밖에 나가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어떤 소통의 수단, 대안 활동들이죠. 반려동물 요새 많이들 키우시던데 반려동물 키우는 것도 정말 실제로 집에 반려동물 키우면서 뭐 고양이가 들어왔는데 그 고양이 키우는 재미에 애가 확실히 컴퓨터 사용 시간,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줄었다고 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반려동물은 그런 의미에서 뭐 알러지만 없다면 키우는 거는 권장 드리고 싶고요. 부모가 먼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제 애는 너무 당연시 우리 집은 항상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집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애는 따라할 수밖에 없고 부모의 어떤 말도 씨알이 안 먹히겠죠 한마디로 전혀 어떤 권위가 없겠죠. 그래서 함께 체스를 둔다거나 보드게임을 한다거나 이런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이하고 대화할 때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냥 영혼 없이 애가 무슨 말을 하면 그랬어? 저런? 그러면서 딴 데 쳐다보면서 그러지 말고 애 눈을 보면서 그거 되게 재밌겠다. 조금 자세히 얘기해봐. 그러면 애가 벌써 얘기 더 하고 싶겠죠. 방에 콱 문 닫고 들어가려다가도 엄마가 내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듣고 싶어 하네. 그러면서 들어가려다가도 수탉으로 다시 와서 엄마 앞에 앉아서 그래서 뭐 땡땡이가 그랬는데 뭐 너무 화가 났어. 그래서 그랬구나. 계속해봐. 그래서 화가 났어. 속상했겠네. 그러면서 이건 굉장히 너한테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얘기 있을 때마다 엄마한테 앞으로도 즉각 이렇게 얘기해주면 너무 고맙겠어. 엄마 너무 오늘 네가 얘기해줘서 너무 좋았어. 너무 기뻤어. 좋은 얘기만 엄마한테 해줄 필요 없어. 그런 속상한 얘기도 해줘야 돼. 라고 이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이제 아이가 뭔가 그 속상한 일이 있었을 때 대부분은 야, 그게 뭐 대수라고 너는 그것 때문에 짜증을 내고 난리니 빨리 학원 가. 뭐 축구를 친구랑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그다음 학원을 보충 수업이 있다는 걸 애가 기억을 했어요. 그러면 애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친구하고 약속을 어겨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엄마는 애가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보충 수업을 혹시 안 갈까 봐 미리 지레 야, 네 잘못인데 뭘 그렇게 짜증을 내. 빨리 가.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됐어. 이제 보통은 그렇게 반응들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야, 정말 실망했겠네. 축구할 생각에 손꼽아 기다렸을 텐데 라고 하면 애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살짝 짜증이 추스러집니다. 누그러집니다. 그러면서 에너지가 생기는 거죠. 학원 갈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짜증을 받아주면 부모들은 오히려 학원을 안 가버릴까 봐 머리 꼭대기 위에 올라설까 봐 받아주질 않아요. 거꾸로 하셔야 되는데 두려운 거죠.
그런 부분들이 사실 소통에서의 가장 어떤 문제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 메시지인데요. 아이가 뭔가 되게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을 했을 때 그거를 비난하지 말고 너는 왜 엄마 생각은 못하니? 라고 하지 말고 사실을 그냥 있는 그대로 전화해서 늦을 거라고 네가 말하지 않았다. 집에 바로 올 수 있었는데 부모의 감정. 그래서 엄마가 걱정을 했어. 넌 왜 엄마 생각은 안 하니가 아니라 걱정을 했어.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엄마가 너 걱정하는 동안 엄마가 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못했다. 라고 영향까지 설명을 해주는 그런 자세. 화를 내면서 사실은 마음은 그렇잖아요. 애가 갑자기 어디 어떻게 됐을까봐 걱정이 돼서 그런 건데 보통 부모들은 화를 이제 내는 식으로 보통 반응을 하는데 이 아이 메시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최학령 선생님도 아까 마지막 슬라이드로 보여줬던 거랑 똑같은데 저는 이런 캠페인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우리 KT가 작년부터 이런 디지털 원팀 디지털 시민이라는 이런 주제로 프로젝트를 구성을 해서 범국가적으로 범사회적으로 이런 캠페인을 함께 구성을 해서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런 문화가 조금 더 자리 잡아야 되고 스며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좀 유행처럼 번졌으면 좋겠어요. 디지털 단식이 왜 중요한가? 디톡스 하면 사실 조금 이해가 안 되고 이게 뭔 소리야? 라고 하지만 디지털 단식하면 우리가 다이어트 생각도 좀 나고 디지털 다이어트라고 말을 바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으로 조금 더 캠페인을 해서 우리 아이들과 또 우리 가족을 다 지킬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